창원시가 남포군정과 같은 고질적인 시내버스 불편 개선에 착수해 달라진 서비스가 기대됩니다. 식수 1급수를 공급하기 위한 경상남도의 댐 건설 정책이 주민 반발에도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거제 수협이 수협중앙의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 요구에도 감경 처분했다가 다시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리해고에 반대해 갈등이 이어진 한국4년 사태에 중앙노동위원회가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려 성사 여부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창원시가 남포군전 등 고질적인 시내버스 서비스 불편을 개선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달라진 시내버스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 지역 시내버스들의 급정거와 급출발, 과속 등 난포군전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승객을 태우느라 지체한 버스. 운행 시간을 맞추려면 난포군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언론과 전문가가 분석한 창원 시내버스 문제점은 크게 4가지. 공동 배차에 따른 수익금 경쟁과 안전사고 관리 부재, 안전장치 불법 조작, 보조금 관리 누수입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창원시는 수익금 공동 배분 시스템과 불법 운행 삼진아웃제, 표준 연비에 따른 경제 운전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특히 공동 배차 28개 노선, 시내버스 328대의 수익금을 창원시가 직접 확인해 연간 400억 원인 보조금 누수를 막기로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는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고 또 안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개선하자 이렇게. 이 같은 제도 도입에 부정적이었던 시내버스 업계도 대체로 동의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 창원이 부산이나 진주와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우린 적게 받고 있다. 열악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들이 지금 어려운 회사들이 많은 겁니다. 창원시는 대중교통 개선팀을 별도로 만들어 구체적인 용역 작업에 착수했으며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홍준표 전 지사의 사퇴로 경상남도에서 추진되던 식수 1급수 공급 정책이 그대로 추진될지 관심입니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반대가 큰 댐 건설에 대해 경상남도는 오는 7월 용역 결과를 보고 정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오종우 기자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규모 댐 건설 사업에 경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4곳이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 우려와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일부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산권, 수자원 보호구역으로 묶어버리면 우리 재산을 보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경상남도는 식수댐 건설을 통한 물 공급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경남 인구의 절반이 넘는 54.5%가 수질이 2, 3급수에 불과한 낙동강물을 공급받는 만큼 이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합천댐을 활용하고 중소규모 댐을 추가 건설해 경남 전역에 우선 1급수를 공급하고 남는 물을 부산, 울산에 공급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물을 원수로 하고 있는 도민들에게 64만 톤을 공급하고 남는 여유수량이 있을 경우에 부산과 울산에 공급을 하는 계획입니다. 환경단체는 낙동강이 상수도 취소원에서 제외될 경우 수질이 더 악화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을 포기하는 그 순간, 식수로서 포기하는 그 순간 정부의 정책 예산 투입의 우선순위는 낙동강에 오지 않습니다. 경상남도는 오는 7월 식수 1급수 공급 기본 구상 용역 결과가 나오면 국토부에 이를 건의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수십억 원의 부정대출 혐의를 받고 있는 거제 수협이 수협중앙의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 요구마저 감경해서 소음방망이 처분을 내렸다가 중앙회로부터 또 감사를 받았습니다. 결국 중앙회가 요구한 징계를 따르기로 했지만 거제 수협의 막무가내식 운영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보도에 손은혁 기자입니다. 담보 가치를 부풀린 부정대출과 임대차 계약 문제로 경찰 수사까지 받은 거제 수협. 수협중앙회는 여기다 조합의 냉동 창고가 일부 비어 있는데도
조합장 가족의 냉동 창고를 사용해 2억 4천여만 원이 낭비됐다며 감사 지적했습니다. 조합장 동생이 실질적으로 거기를 운영을 하고 있었고 땅가를 원가 개념으로 계약을 한 겁니다. 이 같은 문제로 수협중앙회가 징계 요구한 사람은 모두 16명. 조합장 정직 3개월 등 중징계인 정직과 감봉이 대부분일 정도로 비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거제수협 이사회는 이 징계를 모두 경감했습니다. 정직 3개월을 받은 조합장이 견책으로 2단계 낮아진 것을 비롯해 정직 7명, 감봉 6명, 견책 3명이던 징계를 감봉과 견책, 경고로 낮춰준 겁니다. 저번 요구서도 아무도 안 못한 데였다. 견책으로 가자고 전부 다 이사를 얘기해. 수협중앙회는 징계 요구대로 이행하라고 이사회에 재의결을 요구했습니다. 또 의결 과정도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감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방적으로 감경 처분을 해버린다. 이것은 감사권에 대한 도전. 이거는 굉장히 엄격하게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중앙회의 징계 요구마저 무시하고 경감한 거제수협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던 한국 4년 해고 사태에 대해서 중앙노동위원회가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화를 통해 합의를 하라는 건데 넘어야 할 살이 많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리해고에 반대해 노동자 35명이 천막농성에 들어간 지 200일을 훌쩍 넘긴 한국 4년.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양쪽의 대화를 통해 화해할 것을 제시했고 노사가 받아들였습니다. 시한은 2주 뒤인 오는 26일까지입니다. 이때까지도 합의되지 않으면 중노위가 부당해고 여부를 심판하고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지난해 12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라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지만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재심 신청을 냈습니다. 일단 중단됐던 노사 대화가 재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선 긍정적입니다. 회사하고 이야기가 지금까지 안 되고 있었는데 이제 대화할 수 있는 물꼬가 트였다는 게. 하지만 권고사항일 뿐 강제가 아니어서 화해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회사는 대화를 할 수 있다면서도 전제 조건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노조는 진호위의 결정대로 해고 철회와 현장 복직이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입장 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저희 회사 측에서는 아무 답변할 게 없습니다. 대화에 나오겠다는 입장이신가요? 노코멘트입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노위의 심판이 나오더라도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 4년 해고 사태는 화해 권고라는 물꼬는 텄지만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내분과 파행을 거듭해온 거창 국제연극제가 두 동강이가 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거창군과 거창연극제 육성진흥회 간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올해 거창에서는 같은 기간에 2개의 연극제가 열리게 됐습니다. 보도에 조미령 기자입니다. 성공한 야외 연극 축제로 평가받아온 거창 국제연극제. 계곡 바로 옆 무대에서 연극과 피서를 동시에 즐기는 매력에 해마다 20만 명이 찾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둘로 쪼개질 위기를 맞았습니다. 거창군과 29년 동안 연극제를 이끌어온 거창연극제 육성진흥회가 올해 7월 말 같은 기간 거창에서 각각 연극제를 열기로 한 겁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집행을 하고 전국적인 전문가를 모셔다가 연극제를 진짜 그 국제 연극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거창군은 지난해 연극제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이어 지난 1월 문화재단을 출범해 연극제를 총괄할 계획입니다. 거창군은 최근 몇 년 동안 진흥회 내부의 갈등과 재정 투명성 의혹 공방에 따른 대처라는 입장이지만 진흥회는 민간이 일궈온 행사를 가로채는 행태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28년 동안 해왔던 것을 관에서 관건과 금권으로서 어떤 민간인을 무시하고 관에서 이제 자행을 하겠다는 그런 어떤 오만이라고 그럴까요? 지난해 대학연극제가 거창군의 지원 중단으로 축소된 데 이어 또 양측의 불협화음에 따른 축제의 질적 추락과 관람객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29년의 역사를 통해 거창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 거창 국제연극제가 2개로 쪼개지는 위기를 맞으면서 또 한 차례 극심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오늘 경남 10개 선거구에서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최종 투표율이 광역의원은 28.5%, 기초의원은 24.1%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높은 곳은 합천군 기초의원 나 선거구로 57.7%, 가장 낮은 곳은 김해시 기초의원 가 선거구로 12.7%로 나타났습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 투표자 규모에 따라서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당선인이 가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이 대통령 선거 경남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대선 체제에 나섭니다.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오늘 경남도당 강당에서 경남선대위 출범식을 개최하고 김성찬 도당위원장과 이주영 국회의원, 김태호 전 최고위원, 이찬규 창원대 총장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또 안보와 민생, 서민 공감 등 5개 위원회도 구성해 당원 결집에 나섭니다. 세월호 참사 3주기 추념식이 오늘 오전 경남교육연수원 기억의 벽에서 거행됐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해서 경남교육청 직원과 교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추념식은 추모 묵념과 헌화, 추념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박 교육감은 희생자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유가족의 슬픔을 나눈다고 밝혔습니다. 성동조선이 지난해 매출 1조 7,700억 원에 391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난 2014년 3,300억 원대의 영업적자를 기록하는 등 적자를 이어온 성동조선이 영업이익을 낸 것은 8년 만입니다. 하지만 성동조선은 추가 수주가 없으면 오는 10월쯤 일감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창원시가 금융감독원에 STX조선해양이 신규 선박을 수주할 수 있도록 선수금 환급 보증, RG 발급 등의 금융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창원시는 연쇄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STX조선이 정상 궤도에 오르려면 선박 수주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창원시는 앞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금융 지원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창원 터널 안 도로 공사로 인해 오늘부터 열흘 동안 한 개 차선이 통제됩니다. 창원시는 열흘 동안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 사이에 터널 안 2개 차로 가운데 한 개 차로 통행을 통제해 재포장 공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영경찰서는 마트에서 100만 원 상당의 분유를 훔쳐 인터넷으로 판매한 혐의로 35살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통영의 한 마트에서 분유 3통을 훔치는 등 지난달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110만 원 상당의 분유 23통을 훔쳐 인터넷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시 보건소의 신청사가 완공돼 오는 17일부터 업무를 시작합니다. 창원시는 창원시 의창구 KBS 창원 방송총국 옆에 있는 기존 보건소 건물을 허물어 그 자리에 지하 2층, 지상 4층짜리 새 건물을 짓고 오는 17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 보건소 신청사는 신체검사실과 모자보건실 등 다양한 의료시설과 잔디정원 등을 갖췄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